오늘은 여러 코너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정남 피살, 북한의 미사일, 안보 위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치 지형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오늘 체크해보고 우리 역선택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을 불러서 이런 짚어보는 걸 잘 안 합니다. 다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모셨는데 우선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런 김정남 피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안보 위기다, 사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과연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주 주간 집계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0.4%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32.5%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익권하고는 12.1%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근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섰습니다. 20.4%를 기록했고 이제 그 뒤로는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2위 안희정 충남지사하고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이하로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소폭 하락한 8.8%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8.1%로 그쳤지만 6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그리고 손학규 전 의장,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렇게 순위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또 조사 방식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빨리 말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MBN과 매일경제가 의뢰 리얼미터가 지난 2월 13일부터 닷새간 전국의 성인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응답률은 8.1%입니다. 아유, 흉추합니다. 이거 꼭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의외로 보수 성향의 후보 지지율이 하락했네요. 맞습니다. 이 안보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모신 것은 이런 안보 정국이라고 주장하고 사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안보 정국이 야권 혹은 뭐 전체 대선 지형을 변화시켰냐고 이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변화가 결론적으로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야권 주자 쪽으로 더 결집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결과를 좀 이상하네요. 합쳐보면은 민주당이 2주 전에는 57% 정도 나왔는데 주요 후보들 지난주에는 61%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60%대를 찍었습니다. 그 세 명의 주자를 합친 것이 60%.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는 왜 거꾸로 그리고 황교안 대행은 수혜자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 거꾸로 떨어졌죠? 그것은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김정남 피살 사건이 14일 날 그 보도가 되었고요. 1일 여론조사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보도된 직후에는 어땠습니까? 보도된 직후에선 전반적으로 한교안 총리라든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야권 지지층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강세를 보였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 후반에 한교안 총리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다소 상승한 건 맞는데 맞습니다. 그 효과가 2, 3일을 못 버텼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간 집계를 하면 소폭 황대행은 소폭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국내 이슈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내 이슈 중에서도 정당 이슈가 많았는데요. 대선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SBS 대선 주자 국민 면접이 또한 크게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개별 후보의 이름을 집어넣고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모든 이제 개별 주자 이름 옆에 그 연관 검색으로 탑으로 대선 주자 국민 면접이라는 것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그 비교적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가볍게 접근해서 접근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크게 관심 없던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검색을 많이 한 결과 오히려 보수 정당 혹은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맞습니다. 야권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하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만약에 탄핵 정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여권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했을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향을 보여왔고 네네. 뭐 외교 방문이라든지 뭐 네. 핵실험이 2차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미사일 발사에도 조금 올라가고 맞습니다. 해외 순방해도 또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국정농단이라든지 탄핵 전국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심판을 불과 몇 주 앞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안보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탄핵 이슈가 국민들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군요.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탄핵 이슈와 관련된 사안들이 나오면 지지율이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하고 상당히 좀 소폭 짧은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면 네. 이전에는 15% 선을 못 넘었습니다. 근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중반까지는 16% 이상 올라갔었다. 올랐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삼성 부회장 구속 이후에 떨어지면서 15.1%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예.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을 그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8%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이제 일단 일간 집계 조사에서 이제 역시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인데요. 예. 17일 금요일 조사에서 무려 51.8%를 기록했습니다. 50%를 넘는 거는 민주당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 민주당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상 처음이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년 전에 세월호 이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반영되는 네. 그 주간에는 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50% 이상 훨씬 넘었었습니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보수 정당이 여당일 때 가끔 이런 지지율이 나오긴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야당이 집권하든 집권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야당은 이 정도 과반을 넘기는 경우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유권자 지형이 바뀐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것 또한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탄핵 전국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념 성향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진보, 중도, 보수가 작년에 4.13 총선 이전하고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시대의 과제는 정의의 구현이라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누가 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을 단죄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야당이 눈에 띈 거겠죠. 네. 네. 민주당이 특별히 더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잘했으라기보다는 국정농단 전국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전국 자체가 기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도의 힘이죠. 결국 누가 있는지 봤더니 그냥 민주당이 거기 있었을 뿐이지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건 아니라는 점에서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크게 또 한번 요동칠 것 같아요. 일단 각자의 정당이 예. 그 아진일숙격으로 그 탄핵 심판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인용되고 났을 때는 네. 자기들 쪽으로 결집됐다라고 생각.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불쌍한 마음에 일로 올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또 야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확인 효과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그 생각하던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그쪽으로 그런 명분이라든지 분위기가 이제 몰려가겠죠. 몰려가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이제 야권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더, 오히려 더, 네. 높은 것이 만약에 기각되면 현실이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상상하기 싫겠지만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차기 대선이 이제 미뤄질 수밖에 없고 네. 국정 운영으로 이제 복귀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일단 보수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중도층도 색깔이 다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중도 추중에서도 보수층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결집을 그럼 하지 여권, 않을까 야권 싶습니다. 다 결집할까요? 오히려 탄탄하게? 그런 부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그 탄핵 결정 이 자체가 워낙 정치 쟁점화된 부분들이 그 극대화된 부분들을 따라서 이제 양쪽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더 높습니다. 화날 분들은 더 화낼 것이고 거봐라 아니지 하는 분들은 또 거봐라 아니지 하는 정치 세력 그런 자기 마음을 대변한 정치 세력으로 다 모일 것이고 맞습니다. 예. 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 게 네. 이 민주당 경선을 가지고 역선택이라는 이야기가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 다들 한마디씩 해요. 맞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도 한마디 하고 하여튼 그 특정 당의 당내 경선을 두고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것이 이 역선택이라는 단어가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이 관련 여론조사도 해보신 걸로 아는데 네. 자, 역선택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역선택이 대단히 우려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양쪽 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긴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역선택이라는 단어에 걸리는 분이 이제 안희정 도지사거든요. 맞습니다.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자 뭐라고 그럴까 구성을 분석을 해보면 네. 네.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 조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선택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하고 네. 그 일어나더라도 과연 효과를 민주당 경선에 미칠 것인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일어날 정도의 구성이냐 맞습니다. 지지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 짧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 전자의 부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예가 지금 축적되어 있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민주당 경선에 일정한 방식으로 크게 유의미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봤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역선택을 할 만한 지지자 구성이다. 맞습니다.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자 구성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지자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념 성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중도와 보수의 골고루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층 같은 경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1위고 그 다음이 안희정 지사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율을 100%로 대략 분류하자면 네. 100%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퍼센트와 네. 보수 정당의 지지 퍼센트가 각각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러프하게. 지금 약 4.5대 5.5 정도가 저로 5.5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 5.5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게가 민주당 지지층이고 예, 거의 한 절반- 40% 이상이 절반 못 미치게가 사실은 비민주당 지지층입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 말하자면은 뭐 국민의당도 있고 바른정당도 맞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있고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역선택으로 보기도 하죠 지금. 맞습니다. 네. 역선택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지난주 죄송합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우리가 그 정당 후보를 뽑아서 5명 가상 대결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다자 구도에서 안희정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 조사에서는 어디로 갔는지를 봤더니 네. 같은 당 소속인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간 사람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황교안이나 안철수 이쪽에 간 사람들이 1대2 비율로 나머지 타당 후보 쪽으로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이제 본선 가상 대결은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본선 대결을 가정한 것인데 다자에서 안희정 지사를 지지를 했다고 한다면은 다자에는 황교안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지 안 하고 실제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본선을 가정한 오자 대결에서는 다른 타당 지지층으로 더 많이 지지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지금은 경선에서는 좀 역선택이 아니고 확대, 그 지지층 확대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선에 갔을 때는 이분들이
타당 그 후보들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도지사를 지지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못 될 경우에 네. 그 표가 같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네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만약에 그 표가 민주당 표가? 후보로 간다고 한다면 역선택이 아니라 지지층 확대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역선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희정 도지사를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본선에 가서는 안희정 도지사를 그러니까 안희정 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민주당의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아닌 뭐 자유한국당이나 네. 국민의당 후보로 갈라지는데 그게 2배가 더 많다. 맞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의 성격이 존재한데 네. 하는데 그럼 실제로 그만한 표가 만들어질 것이냐 역선택이라고 할 만한 실제로 경선에 그렇게 많이 참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역선택자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화된 역선택자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자가발전한 자발적 역선택자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그룹을 합친다 할지라도 최대한 범위로 추측한다 할지라도 20만을 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거든요. 20만이 전체 경선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민주당 경선에 그만한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한 탄핵 심판 전에 3일 전까지 하고 그 이후도 일주일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서 그렇게 합치면 한 3, 4주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되게 많이 집중이 되었고 초반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럼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지 지금 이 역선택의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네네. 하는 수치에 도달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200만 미만으로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어도 사실상 크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 200만 정도? 200만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네. 전망이 된다. 네네, 맞습니다. 자, 이 상황이 바뀌면 또 오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을 변화시켰냐고 이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변화가 결론적으로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야권 주자 쪽으로 더 결집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결과를 좀 이상하네요. 합쳐보면은 민주당이 2주 전에는 57% 정도 나왔는데 주요 후보들을 지난주에는 61%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60%대를 찍었습니다. 그 세 명의 주자를 합친 것이 60%.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는 왜 거꾸로 그리고 황교안 대행은 수혜자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 거꾸로 떨어졌죠? 그것은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김정남 피살 사건이 14일 날 보도가 됐고요. 1일 여론조사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보도된 직후에는 어땠습니까? 보도된 직후에선 전반적으로 황교안 총리라든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야권 지지층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강세를 보였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 후반에 황교안 총리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다소 상승한 건 맞는데 맞습니다. 그 효과가 2, 3일을 못 버텼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간 집계를 하면 소폭 황대행은 소폭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국내 이슈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국내 이슈 중에서도 정당 이슈가 많았는데요. 네. 대선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SBS 대선 주자 국민 면접이 또한 크게 반향이 일단 지난주 주간 집계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0.4%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32.5%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익권하고는 12.1%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근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섰습니다. 20.4%를 기록했고 이제 그 뒤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2위 안희정 충남지사하고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이하로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소폭 하락한 8.8%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8.1%로 거쳤지만
6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아, 그 의원 처음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그리고 손학규 전 의장,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렇게 순위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또 조사 방식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할 때는. 빨리 말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MBN과 매일경제가 의뢰 리얼미터가 지난 2월 13일부터 닷새간 전국의 성인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응답률은 8.1%입니다. 아유, 흉추합니다. 근데 이거 꼭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의외로 보수 성향의 후보 지지율이 하락했네요. 맞습니다. 이 안보, 저희가 이제 이게 궁금해서 모신 것은 이런 안보 정국이라고 주장하고 사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안보 정국이 야권 혹은 뭐 전체 대선 지역 오늘은 여러 코너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정남 피살, 북한의 미사일, 안보 위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치 지형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오늘 체크해보고 우리 역선택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을 불러서 이런 짚어보는 걸 잘 안 합니다. 다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큰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모셨는데 우선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런 김정남 피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안보 위기다, 사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과연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